그렇게 해서 하던 분들도 맨발로 걸으시면 수일 만에, 빠른 시간 어떤 분은 5일 만에, 한 달 만에 그런 통증들이 싹 사라집니다. 당뇨병 앓으시는 분들 중에 주로 발에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당뇨 환자들은 절대로 맨발로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가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혈액이 상처가 나면은 잘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맨발로 걷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당뇨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원적인 당뇨의 치유법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 당뇨가 걸리면은 평생 당뇨약을 드시고, 또 평생 심하게 되면은 인슐린 주사를 심지어 그 차고서 맞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것은 당뇨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어서 우리 회원님들 중에 수많은 치유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량 500이, 공복 혈당량 460이 집 앞에 있는 황토길을 매일 2시간, 3시간 맨발로 걸어서 전부 다 정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7월 12일 날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한 달간 실험에 참가한 3분이 모두 다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다 내려갔어요. 자, 결국은 맨발로 걸으시면은 근원적으로 당뇨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맨발로 걸어서 당뇨가 치유되느냐,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에는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훼손돼 가지고 인슐린이 생성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의학 백과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자가 면역 기전에 이상이 생기느냐? 이것은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인체에, 우리 조물주는 면역계라는 시스템을 장착해 놨어요. 외부에서 병원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라고 만든 면역계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땅을 밟고 땅으로부터 전자를 충전받아야 그 면역계가 정상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팬데믹을 우리가 겪었고요. 그게 심해지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토피 피부염, 어떤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 어떤 사람은 섬유근육통, 이런 병들이 생기는데, 지금 이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자기세포, 자기 면역계가 베타세포를 파괴시켜 가지고 인슐린이 생성 안 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은 면역계가 정상 작동되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들이 치유됩니다. 아까 아토피 피부염도 치유된다고 그랬잖아요. 섬유근육통, 류마티스 관절염도 치유됩니다. 왜? 땅속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면역계가 정상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제1형 당뇨에서도 베타세포가 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저희 강원도의 한 회원님이 1년간 바닷길을 매일 2시간씩 맨발로 걷고 인슐린 펌프를 뗐습니다. 자, 그랬더니 며칠간 혈당량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렸어요.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제1형 당뇨도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보여주었습니다. 자, 제1형 당뇨 그렇고요. 제2형 당뇨는 여러분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혈당량이 높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슐린 저항성이 높느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현대의학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세요. 못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인슐린이 췌장에 생성돼 가지고 혈중 포도당을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내 발전소에 문을 밀치고 거기다가 포도당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포도당과 산소와 전자가 같이 타가지고 ATP가 생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데노신 3인선이 쏟아져 나오면서 맨발로 걸으면은 힘이 막 펄펄 나는 거죠. 자, 그 동시에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밀어넣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이 들어가서 타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포도당을 밀어넣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제2형 당뇨가 생겼는데 맨발로 걸으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춰지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이 내려가고 따라서 당뇨가 치유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거친 숲길을 걸으시는 것보다 집 앞에 있는 깨끗한 길을 위험한 상태가 없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좁은 길이라도 괜찮아요. 5m, 10m도 또는 잘 만들어 놓은 황토길 그런 데 가셔가지고 맨발로 걸으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춰지면서 공복 혈당량이 내려가게 됩니다. 정상치로 가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당뇨병의 경우에는 섭생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밀가루 음식이나 이 탄수화물 음식을 최소화시키시고 채소 위주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는 절대로 이 야식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간소한 그런 식단의 음식을 하시면은 맨발로 걸으시면서 당뇨를 근원적으로 치유해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방도 되는 것이죠. 이게 맨발의 위력입니다. 예, 제가 그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 되게 말씀하시는 게 운동 좀 하세요 그러면은 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나 운동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면 이 맨발 걷기는 어떻게 하나요? 왜 허리가 아프고 왜 무릎이 아프고 이 이치를 알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 발바닥에는 아치가 있잖아요. 이 아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스프링 효과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신발 신고 사는 삶은 아치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효과를 차단시키고 있기 때문에 딱딱한 길을 신발 신고 걸으면서 충격이 계속 올라와 가지고 무릎에 싸고 있는 근육들을 경직시키고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들, 고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들, 경추를 싸고 있는 근육들을 경직시키기 때문에 통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고 허리, 아이고 무릎이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마치 안전뱅이처럼 막 걸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맨발로 걸으시면 수일 만에 빠른 시간 어떤 분은 5일 만에 한 달 만에 그런 통증들이 싹 사라집니다. 바로 이 아치가 스프링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신발 신고 살면서 생긴 이 근골격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막 경직됐던 상황들이 맨발로 걸으시면 더더욱이 촉촉한 흙길이나 황토길 걸으시면은 그 자체도 충격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근육들이 근골격을 쌓인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통증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더 많이 드신 분들,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게 아프신 분들 맨발로 걸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더 열심히 걸으셔야 더 열심히 걸으셔야 됩니다. 예.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는 맨발로 이 야외에서 걷는 것이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요, 한 4년쯤 전에 무릎 연골이 아파가지고 이제 연골 시술도 받고 그리고 1년에 2번 보험이 돼가지고 연골 주사도 이제 계속 맞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걷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럽고 했는데 저희 대모산에 오셔가지고 맨발로 걸으시면서 몇 달 만에 다 그게 나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10월, 11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닥쳐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11월 달 되면은 맨발 걷기 스쿨 힐링 스쿨을 3개월간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도 이제 편하게 다른 일도 하고 이렇게 쉬었는데 그 여성분이 3개월간 맨발을 안 했더니 3월 달에 다시 무릎이 아파가지고 산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맨발로 3개월간을 맨발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통증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방학을 함과 동시에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매 겨울마다 이번 100일 동안, 100일 대장정 동안에 열심히 맨발 하시고 그 증거를 단톡방에 사진으로 또 올리시고 그리고 치유의 과정도 올리시고 그러면은 제일 잘하신 분들을 치유의 영웅으로 포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장정을 합니다. 그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해서 맨발을 걸어왔고요. 사실은 막 단톡방이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추운 겨울날 영하로 내려가고 영하 10도, 영하 15도, 막 17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더라도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추위를 이겨나가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톡톡한 수면 양말, 그 밑바닥을 두 군데를 뚫어가지고 그거를 신고 다니시면은 영하 한 5, 6도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발등에 붙이는 발등팩이란 핫팩이 있습니다. 그거 붙이고 걸으시면은 영하 한 12, 3도까지도 괜찮고요. 또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 옛날에 신던 털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츠 이런 거를 밑바닥을 자르고 이렇게 걸으시면은 발등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걸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 추위에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들을 동원해서 찾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게 되고요. 저 자신의 경우에는 수시로 발등을 맨손으로 이렇게 마찰을 합니다. 그럼 막 열이 생기고요. 이 발 밑에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웬만한 추위는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눈이 오면은 슬리퍼를 신고 가가지고요. 그냥 슬리퍼를 들고 한 2, 300m, 300m 정도를 맨발로 걷고 그리고 눈이 묻은 상태에서 슬리퍼를 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바닥 밑에 슬리퍼 위에 눈이 녹으면서 물이 따스해집니다. 그럼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한 10걸음, 20걸음만 걸으면은 발바닥 밑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또 한 2, 300m 또 걷습니다. 근데 눈이 쌓인 데서 슬리퍼를 신으면은 눈이 슬리퍼에도 쌓이고 이러기 때문에 다 전기가 통하잖아요. 눈도. 그래서 접지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300m씩 이렇게 교대로 하시면은 1시간, 1시간 반은 충분히 눈 속에서도 맨발로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예. 네, 뭐 사시사철 구별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보면 이제 음식 먹는 것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사람들이 전국에 맛집 찾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맨발 걷기도 유명한 뭐 명소 같은 곳이 있나요? 혹시 뭐 추천해 주실 곳이 있으시면. 저 지금 저희 가까이는 저희가 시작한 대모산은 정말 명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치유 사례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성지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길도 아름답고 그리고 적절히 높낮이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파른 길은 거의 없고 또 아름답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맨발 걷기 길이 됐고요. 그리고 곳곳에 지금 맨발길을 따로 조성하는 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강남의 대치동의 황토길도 좋고요. 양재천변의 흙길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는 안산 같은 데는 지금 황토길이 2군데나 조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근데 도봉구의 초안산 황토길도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관악구에 있는 황토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의왕시에 거기 만든 황토길, 백운산 숲길 황토길, 그리고 백운밸리의 황토길만 너무나 명품 황토길들입니다. 너무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길들이고요. 그리고 뭐 인천에는 우리 청량산의 황토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악의 해수욕장의 바닷길, 을왕리, 왕산 해수욕장 그 바닷길들도 엄청나게 좋고요. 그리고 전국에 지금 뭐 대전 계족산 유명하지요. 그리고 우리 저기 호남에 뭐 여러 산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지금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맨발로 걷는 분들 사이에서는 맨발길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행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세상이 열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예컨대 저쪽 저 프랑스 저쪽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앞으로 그런 맨발의 순례길이 생길 수 있다.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발의 순례길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요즘 저도 이제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 하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네. 이게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왜 좋은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말인데 이 구체적으로 맨발 걷기가 왜 우리 몸에 좋은지 건강에 좋은지
박동창 선생님께서 직접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먼저 지압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예,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자, 지압 이론은 우리 발바닥에는 모든 장계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 지압하시는 분이 특정 부위를 이렇게 지압을 해가지고 해당 부위에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은